안녕하십니까. 범대진 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전에는 토크쇼에 이어서 제가 처서의 달인도 혈속에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공감방송이 개국한 이래 제가 처음으로 인문학인 제가 지었던 책 명견만리에 대해서 약 4주 동안 이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열심히 특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요즘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한문용어를 쓰면 수요 지혜라도 불여승세요. 불여승세라, 불여승세.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더라도 어떻게 때를 구름을 타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수유작이라도 불여대시라고 그랬어요. 불여대시. 아무리 과학적인 장비가 발달이 되고 또 농기구가 발달돼서 치더라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난세에 태어나서 아무리 실력을 갖고 있을지언정 어떻게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또 누구를 만나서 성공했습니까? 우리는 지혜를 몰라서 성공을 못하고 또 지혜가 너무 오버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더니 때를 잘 타고 구름처럼 훨훨 나르는 한 해가 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함께 공유를 해서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 제 강의는 매주 화요일 날 3시에 특강이 이어집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5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가 누군지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덕산각 현재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졸업을 했고 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대에서 의학박사 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국제인성교육개발 진흥원 이사장이고 한국자살예방 참교육연구소 이사장을 설립해서 현재 크게 활동하고 있고 인성교육 재능기부로서 대한민국에서야 맹인 인증을 최초로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국교연의 인성교육론 교수고 또 한라대 기독대에서 전부 예력 교수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원에 있는 정조 르네상스 대학에서 교수, 그다음 매일매일 명사 특강에서 전임 교수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강의 분야는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국회에서 3월 23일 날은 처세의 달인도 혈속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강연을 또 합니다. TV도 보시는 바와 같이 무술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명강사로서의 지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군대에서는 또 연간자교 예편하면서 태권도 부자에서는 일가견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서는 약 12편을 지었습니다. 망일불국은 육이십니다. 망일불국. 이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한 번 마음을 먹었더라면 가다가 중지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는 것입니다. 추지일관. 그런데 정주영 씨처럼 너 해보지도 않았고 해봤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 신념이라는 것은 굳은 의지,
믿센 의지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념이 강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자, 성공과 출세를 원한다면 인간관계에서의 지혜를 무엇이냐? 제가 성공과 출세를 원한다면 대인관계에 성공하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것도 명견만리 한 일환으로서 사람이 지혜를 쏟게 인간관계에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 명견만리를 한번 설명하면 명견만리가 뭘까요? 정의를 내린다면 판단력과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자를 명견만리에 능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패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순서는 서론, 지략과 슬기와 지혜와 계략, 본론은 융통성, 판단력, 통찰력, 그 다음에 결론은 군주는 신수요, 편복지교, 지역이요, 백문이 불여일견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약 4시간 동안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지혜가 뭘까요? 지혜란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하나의 정신의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현명하게 살질 못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슬기는 뭘까요? 역시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어떻게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다. 보고 분별하는 것이다. 학교 다닐 때 통상 보면 담임선생님 그러잖아요. 학생들은 슬기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도대체 슬기가 뭘까요?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말로 슬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슬기는 뭐라고 그러세요? 정확하게 사물의 이치를 보고 어떻게 내가 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치 못하고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실패를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강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이렇게 사리가 분별치 못하냐?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한 자를 또 슬기와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슬기, 지혜를 설명을 했는데 또 계략이 뭐라고? 지략이 뭐냐고? 지략이에요.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문제를 어떻게 명철하게 포착해서 평가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해결 대책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슬기와 계략을 말한다. 그럼 계략은 뭐냐? 이 자식 수작 부리고 있네. 깨를 부리는 그런 사람을 계략이 능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보면 전술이 뭐냐, 전략이 뭐냐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술은 뭐예요? 전쟁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략은 뭘까요? 전략은 전반적으로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방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과 전술은 그만큼 틀리다는 거예요. 전술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전술이고 전략은 이 바탕에서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정책이나 방책을 이해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부경일사는 부장일지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의 고생은 사설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뜻이 부경일사는 부장일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당나라 시절에 황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신하인 화강에게 오락에서 불러서 물었어요. 야, 화강아, 동물 중에서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동물이 뭐냐? 예, 도깨비입니다. 그래,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닌데? 그러면 어렵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뭐냐? 개나 돼지, 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물어서 왜 도깨비가 그리는데 어렵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하겠어요? 쉽냐라고 얘기해줘. 쉽냐고. 예, 도깨비는 그래서 놓으면 사람들이 도깨비인지 뭔지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또 개나 돼지는 어려운 것이 뭐냐? 사람들이 너무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맞구나 하고 이해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한문을 좀 쓰겠습니다. 지시금은 종무라망지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시금, 네가 이태롭고 험한 것을 안다면 종무라망지문이라. 이게 뭘까요? 이태롭고 위험한 것을 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장소에 가든지 간에 너는 뒤집어지거나 넘어지거나 탈나거나 어떻게 망신을 당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전부 속고 속이는 그런 사람,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자가 그래요. 저한테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런다. 퇴근을 해서 내일 아침에 누구를 잡아들일 것인가 꿈속에서 A, B, C를 딱 갖다 놓고 내일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오게끔 해야지. 그럼 그 사람은 끌어들여서 야 개똥아 만나자. 만나요. 그럼 밥을 한 끼 사요. 오랜만이다. 헤어집니다. 또 일주일 후에 딱 와요. 꼬시기 위해서. 야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좀 힘들다. 네가 여기에 함께 하면 너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꼬십니다. 그러다 거기서 걸려들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리 판단을 잘 하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 지혜롭게 살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일성지화는 능소만경지시나 일성. 능소만경지시니라 담배꽁초를 하나 딱 집어 던졌을 때에 나는 만경평화를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원인 제공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걸려들지 말라는 것이죠. 국필자하는 사서삼경에 나온 얘기가 국필자하는 후인 발치야라 그랬어. 네 나라가 망했을 때에는 반드시 망할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망했느니라. 그래 벌이에요. 벌. 7벌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절대 제공을 하지 말고 아까는 수유지의 총명이라도 부려 승세요. 수유작이라도 부려 대시라고 그랬어요. 구름을 때를 맞출 때에는 때를 타라. 때를 기다리지 말고 과감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노력도 좋지만 그러면 지혜롭게 살면 세상은 어떻게 원만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슬기와 지혜와 모든 계략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되나? 유비무한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유비무한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여기는 강사가 여러분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진나라 때 황제인 도공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황제 밑에 유명한 충신이 누구냐? 사마이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이강. 이 사마이강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임금에게 충원을 다하는 인물로 평이 나 있어요. 그러나 하루는 임금의 동생인 양간이라는 사람이 사고를 처지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농락을 시키고 잔인무도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사마이강은 양간을 불러다 양간 마부의 목을 쳐버립니다. 발목을 끊어버리니까 이 양간은 난리가 나겠죠. 형한테 쫓아가서 양간을 중상모략을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해가면서 계속 고합니다. 고하자 이상하다 이거. 사마이강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럴까 해서 신하인 양서를 불러다가 그 이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임금님이 사마이강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이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나라를 죽인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때 때마침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나라가 송나라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급한 시기에
장군이 나가서 전쟁 때 내보낼 인물이 없었는데 마치 유강은 그 순간을 보고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전쟁 때 나가서 승리를 이끄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불러다가 승리를 이니까 공로를 이루었으니까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 뭘 하고 싶냐? 땅을 수천 평을 주겠다. 너 상을 다 싫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나온 얘기가 거한 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가 나라가 편안할 때 이태로운 것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거한 사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유비무환의 유리에서 나왔다라고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론에서 입기국자는 종기속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어느 장소에 어느 직장에 교육을 받든 훈련을 받든 가가지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조직 내에서 순응을 하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양갱수민은 중군 안 줘라 그랬죠. 양갱수민은 중군. 이거 양고기가 아무리 맛있을지언정 어떻게 할까요? 여러 사람의 입에 맞추기 힘든 이라고 그래서 여론에서 대통령 51대 49로 A라는 사람이 졌어요. 그럼 51로 승리를 했는데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론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손치더라도 대세 여론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순응해야 된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면 되고요. 천생민이형 무주내란이라고 그랬어요. 이 중립편에. 아무리 내가 리더십을 많이 갖추고 있을지언정 리더십을 갖춘 자는 딱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리더십을 갖추고 천하를 호령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중형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사람을 다스릴 줄 안다면 어떻게? 국가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역으로 윗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너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중형편에게 나온 게 치는 불치라.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것은 왜 사람을 다스리지 못할까? 여기는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이는 반기지라고. 여기서 역시 지혜가 나와요. 네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서삼경 중형편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애인은 불친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과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왜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왜 나한테는 답이 없을까? 불쾌하게 너는 반기인이라. 인이 부족했다. 인이 부족했다. 애인 부답이라. 애들 바르게 여러분들 상대방한테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공경하지 않았다.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리더십이 좀 나오는데요. 이 리더십이 뭐예요? 리더십은 테크니컬이 아니라 마음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잡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그래서 손자병법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손자병법 36개 안에 공정계획은 18번입니다. 욕금고정이라는 단어가 욕금고정.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욕금고정이 뭘까요? 큰 것을 원한다면 작은 것을 놓아두어라 이 소리예요. 욕금고정. 사로잡을 금을 쓰는 거예요. 실사배네요. 욕금고정. 이게 손자병법 공정계 18번의 이 계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것을 넣기 위해서 놓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좋다 하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13번, 공정계 13번은 타초경사라고 나옵니다. 타초경사라고. 칠타를 쳐요. 타초, 불을 친단 말이에요. 놀랍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선생님 해석하실 수 있어요? 풀을 쳤단 말이야. 풀을 치니까 놀랬어요. 뱀이 풀밭에 사람을 잡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치니까 어떻게 뱀이 놀라서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것은 뭐냐? 본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작전이다 이 말이야. 그럼 리더십이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서 출발하죠. 큰 것을 내가 노리기 위해서 작은 것을 풀어줬어요. 또 가서 뱀을 잡으려고 내리쳤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내가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작전이라는 거죠.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사람은 재산의 인생은 멘토라고 그랬어요. 역시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 사람을 못 만나서 실패한 사람은 내가 너를 잘 만나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다음에 통찰력이 딱 쭉 나오는데 통찰력이 뭐예요? 멀리 사물의 이치와를 멀리 쭉 관찰하면서 멀리 뚫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명견만리에 거의 비슷한 단어를 통찰력이라고 하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저는 강의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사랑이다, 신뢰다 얘기가 많아요. 믿음이라는 얘기 다 맞는 얘기지만 여기 있는 강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상대방을 첫째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알아주고 이해하면 모든 것을 다 풀어놔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 환자나 뭘 보면요. 징후를 발견하죠. 징후. 딱 눈빛을 보거나 말하는 걸 보거나 신호를 보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놈은 자살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알아주지 않고 이해를 하는 게 자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경청을 많이 해주고요. 또 맞장구 치면서 공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결국은 충성을 해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자살 예방 교육이나 어디 가면 몰라. 핵심 몰라. 상대방을 알아주고 이해하면 모든 게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영순연바밖에 없어. 살살살 녹아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물지으는 기소부력이요 물시에는 행위부득이요 반구제기라고 이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소부력 내가 하기 싫어한 것을 물시에 해봐 했단 말이에요. 근데 행위부득이라 했는데 득점이 없어. 꼴이 나면 득점이잖아요. 꼴이 안 하면 부득점이야. 그럼 어떻게 득점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뒤를 돌아봐서 어떻게 반구지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요. 민심은 무상이라고 그랬어요. 한결같지 않아요. 내 마음하고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품어주고 또 평상시에 잘해줬더라면 어떻게? 나를 다 한테 잘해준다는 게 민심은 무상이라고 했죠. 수해 이래라 딱 그런 얘기예요. 수해 이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해 이래. 은혜의 자를 씁니다. 품을 해자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품어주면 너를 가깝게 하고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할 때는 비싼 물건도 사준다. 이런 결론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참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은 이제 참을성과 포용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피루이는 기내 유제여 유형은 덕내다라고 그래서 뭔가요? 참을성이 강하면 너는 성공하느니라. 또 유형, 네가 포용력이 좋고 너그러우면 어때? 큰 덕을 이루느니라 이 뜻이에요. 이의 글은 뭐냐? 이 나라의 주공이 성왕을 계승을 해서 학자 그러니까 문서를 주관하는 군진이라는 신하에게 훈시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을성이 좋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품성이 있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질문 하나 할까요? 덕입니까? 인입니까? 그것은 분명한 인입니다. 덕보다도 가장 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으면 된다. 자, 참은 또 뒤가 나옵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는. 공민의 자세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의 지혜인데요. 공민의 자세가.
누구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또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 아랫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따른 복종을 해야 된다. 다음에 사랑해야 된다. 경애. 그 다음에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내가 잘났다고 막 튀어나가고 그러면 눈 밖에 나가면 그 사람은 성공을 못한다는 것이죠. 또 나옵니다. 논어에서는 소 부리는 즉 란데모라 있어요. 네가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계략을 어지럽히느니라 있어요. 작은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참을 수 있겠어요? 한 사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해군 때 이이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배고프게 컸던 사람인데 유능한 선비인데 하루는 퇴근을 해서 집에 일찍을 갔는데 부인이 나와가지고 하도 배가 고파서 벽에 있는 흙을 떼먹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것을 보더라도 그 사람은 내 출세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배되거나 비리를 저질러서 나는 승진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먹습니다. 그다음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아 배고픔을 좀 참으시오. 소인기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대동 기문에 나와 있던 하나의 일화입니다. 일화. 그렇다면 제가 참고 경계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득인 차게 득인 차게는 득게 차게라 그래요. 득게 차게. 이게 뭐예요? 참고 또 경계하고 또 참으면 어떻게 돼요? 예? 참고 또 참고 경계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요. 이게 불인불개라. 뭐예요?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사성대라고 그럽니다. 소사. 작은 일이 큰 일로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참을성과 포용력이란 말이야. 품을 했자 품어줘야 되고 내가 참고 견딜 줄 알아야만이 이 어려운 난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보면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면 금세 못 참아가지고 배고파서 막 그냥 사방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참지를 못해요. 옛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으면 별명이 뭐 인동초. 모든 고진 바람 비바람이 뭐라고도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람.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또 진나라 때 이사는 이렇게 했어요. 태산은 불양 토개요 하이는 불택세르라. 이 뜻이 뭔지 알아요. 큰 산은요 작은 흙덩어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큰 바다는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마한 물로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포용력을 얼마나 포용력이 좋은가. 그 다음에 새 포용력도 또 좋지만 덕이 얼마나 사람한테 좋은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서불택필이라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저기 뒤에 계신 분 여기 뒤에 뭔지 아세요? 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 것이나 주면 이유를 다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인데. 그러니까 서툰 목수는 연장 탓을 하고 요리사는 주방가구를 탓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탓하고 결국은 능력자는 운을 탓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면 당나라 때에 5대의 명필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거의 않겠습니다. 구양순, 저수량, 유세남, 유세겸, 기타 또 한 명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데 하루는 구양수는 옛날 왕이지 필법을 묘사해서 솔경치를 이뤘고 거기에 있는 저수량은 붓과 먹을 종이를 가려서 썼다고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하루는 구양순이 그 선배인 유세남에게 그랬습니다.
저수량하고 저하고 비교해서 글씨를 누가 더 잘 쓰는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대로 고양수는 어떻게 했어요? 솔경치를 이루었지만 붓과 종이를 가리지 않고 썼었고, 저수량은 붓과 목을 선택해서 썼기 때문에 이번에 승리는 고양순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그런 고사도 또 있습니다. 자, 또 포용력은 나온 것은 초나라 장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전령이죠, 전령. 끊을 절, 끊을 영자를 쓰는 거거든요. 갓끈을 끊는다는 뜻으로 남자의 넓은 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사례를 설명을 쭉 드리면, 초나라 때 이 장왕은 7년 만에 신하들한테 회식을 벌립니다. 그것도 나지 않고 밤에 합니다. 그런데 밤에 회식을 하다가 광풍에 의해서 촛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초왕의 신첩인 허이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지금 같으면 성추행하고 성폭력을 했는지 딱 잡아다가 발목을 묶어서 끌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허이는 살기 위해서 온 발버둥을 쳤을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 각근을 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끊어버리고 임금한테 고합니다. 이 나쁜 놈들이 나를 이렇게 겁탈을 하든지 했다 이거야. 그럼 임금은 모른 체 합니다. 임금이 이를 저질렀던 신하를 불러다가 혼내면 뭐야? 너의 애정을 높이고 신하를 욕먹을 수 없다. 그래서 모른 체 하고 계속 회식을 진행토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초나라 장왕 때 그 진나라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그때 당시 허이를 잡아 당겼던 하나의 신하였다고 얘기해요. 전쟁터에서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한문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문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풀어서 설명이 되니까. 그런데 또 이제 한 번은 잠잠하고 있는데 또 허이가 찾아와서 임금한테 달려듭니다. 그 사람을 색출을 해서 처벌을 달라 얘기했어요. 임금은 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터에서 상하가 관계가 유지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건 법도 없고 군기가 빠져갖고 안 되겠다라고 허이가 임금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뭐라 하냐면, 술 취한 강태다. 인간의 저 꼬라지는 술 취한 광태다. 술은 석잔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쭉 해요. 또 낮에 본래 회식을 해야 되는데 밤에 했다는 것은 신하들한테 사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네가 상관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그 신하를 욕을 보이면 너희가 보기에도 아름답지가 않고 내 명분은 뭐가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허이는 임금에게 그 포용력에 반해가지고 이 시를 썼다는 얘기예요. 저는 설명을 쭉 드리면, 전령시인데 암중경결은 치중정이요. 뭐요? 끌견자잖아요. 깜깜한 밤에 끌어당기는 것은 뭐냐? 치중. 내 술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에 옥수이어품은 기절정이라, 비단같이 바람같이 빠르게 기절전 허이 그 결정을 끊었느니라. 추거수기는 10분청이라. 10분청이라. 10분청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으나 진설군왕은 강해랑이라. 임금의 그 넓은 그 마음은 어떻게 바다와 강을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이 시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연저지연지자, 빨연자, 종지저자입니다. 이 뜻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나라 때 문우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진나라 전쟁터에서 이 한 병사의 어머니, 남편이 어머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는데, 장군이 그 종기를 빨아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전쟁터에 내보낼 그 병사가 종기를 빨고 있었다. 빨아줬다, 임금이. 그러면 장군에게 영광의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가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왜? 우리 아들이 이번에도 자기 남편처럼 전쟁터에 끌고 나가서 죽으면 언제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시졸, 영자예요. 어릴 영아란 말이야. 병사들을 갓난아기처럼 해서 취급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 병사는 깊은 계곡에도 갈 수가 있다. 함께. 또 내 친자식처럼 대해주고 했더라면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워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사, 함께 구자를 죽을 수 있다는 이 뜻이거든요. 병사들한테 빨아주고 감동을 주고, 그 장군은 병사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서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침대에 같이 자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말도 타지 안 했다고 그래요. 누가? 문왕이었던 사람이. 그만큼 여기서 또 포용력을 많이 강조를 해줬다. 다음은 이제 포용력에 이제 조선시대 성인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아무리 네가 카리스마고 별이 2개, 5개 전치고 권력을 많이 쥐고 있다 치언정 그것으로서 딸함을 따르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포용력을 또 강조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이익이나 있잖아요.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포용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다스리기가 힘드니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군왕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의 작은 허물이라서 사적인 감정을 눈 감아줘야 되는데 조금만 사고 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징계를 주고 처벌을 준다면 어떻게 아랫사람의 임금으로 모시겠느냐는 뜻이에요. 경찰대학을 나오고 육군사관학교, 일반사관학교 나오고 지방에 처음 나와서 조계 공개 시험을 봐서 고시에 합격을 했는데 좀 근무하다 조금 경면 사고 터져서 그냥 목을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뜻이에요. 대세와 신의를 보고 잘 대해줘야 된다. 요즘 도를 갖춘 사람이 들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유머와 인내와 이 관용적인 그 다음에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집중력. 집중력은 뭡니까? 마음이나 주의를 오로지 한 사물에 쏟을 수 있는 하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집중해라 그러죠. 그다음 집중하지 않는 자는 불평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고. 분명한 인생관을 갖고 일에 몰입해야 되고 몰입한 자는 불편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참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여기서 집중력을 뭘 하냐면 명심보감의 성심편에 나온 얘기를 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념요요는 임전일이요. 생각념자를 좀 써봅시다. 염념. 임전일이라 임전일. 너의 생각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지 않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이 정신력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는 심신상사 과교시라고 그랬어요. 마음심자로 심신상사. 심신상사 과교시라. 너의 생각과 그 생각은 집념의 마음은 어떻게 징검다리, 애나무다리를 건너는 듯이 하는 게, 애나무다리 건너면 죽잖아요. 그죠? 전쟁터에 나오면 금방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한 사물의 이치를 전부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그러면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실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정신력이 쭉 나오는데요. 정신력은 뭘까요? 정신을 집중시키는 활동의 힘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정신력은 적극적인 마인드가 성공을 부른다. 자신감으로 밝은 미래를 설계한다. 중요한 것은 끈기다. 원동력이다. 열정은 기적을 만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얘기죠. 열정은 개태가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열정을 말하기를. 열정이란 어떻게? 열정을 쏟기 전에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또 초라한 목적의 열정을 쏟지 말고 어떻게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주지하라고 그랬어요. 주지하라. 빌 게이츠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죽은 후에도 남을 만한 성공이 뭐냐라고 물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나는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나는 열정이다라고 해요. 모든 것을 열정에 쏟아라라고 얘기를 빌 게이츠도 했어요. 또 미국의 유명한 온프라 윈프리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세요. 비상하고 싶다면
모든 능력을 쏟아 열정을 다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열정은 그리스어로 풀이하면 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바로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고 지혜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물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겠죠. 그 나름대로 다 필요한데 흙은 뭐야? 가만히 놔두면 쓸모가 없어요. 도자기를 못 만들어요. 자꾸 문제를 내야 되죠. 불은 어떻게 해요? 불을 자꾸 불질에 녹슬지 않게 칼을 또 갈듯이 불을 데우지 않으면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물은 뭐예요? 높은 곳에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함을 유지를 시킨다. 그래서 이 정신력은 뭐예요? 결국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고통을 감내시키고 우울과 공포를 극복하는 게 정신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강인한 정신력의 지주가 밑바탕이 되고 활력을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희망이 넘치고 성공을 자신하는데 이 문제는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기의 가치는 자기가 세우는 것이다. 옥불탁은 불성기요 인불학은 부지이라. 옥을 갈지 않으면 그릇을 못 만들듯이 우리는 항상 단련을 해야 된다. 인불학은 부지이라고 해서 인생은 배우지 않으면 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지혜가 가장 짧다. 돈이 없으면 지혜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돈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서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세정은 변향유전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세정. 세상의 물정은 변향유전가라. 변향유전. 돈자입니다. 돈. 집값. 세상의 물정은 변향유전가라. 권력 있고 돈 있는데 따라가는 게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인의는 진종빈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의는 인간의 의는 진짜 다할진이야. 진종빈 처단이라. 인간은 가난하고 춥고 살면 인간의 의리가 다 끊어지냐. 그걸 빨리 터득하라는 거예요. 이 명경만리에서는.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빨리 깨우치고 돈이 없고 백이 없으면, 백이란 건 뭘까요? 훌륭한 사람이 곁에 없으면 나는 성공치 못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단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 여기 리더십만 하고 첫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건 그대로 두고요. 자, 리더십이 뭘까요? 너는 리더십이 없는 놈이야 그래요. 리더들이. 뭐가 리더십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을 정의를 내린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인격, 신뢰, 존경, 충성심의 협력을 얻어내는 하나의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얻어내 한 편을 빼내야 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 시의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못났어도 저는 맨날 술만 먹었더라도 표 한 번 찍어서 이긴 놈이 이런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리더십이란 뭐냐 이거. 불가능을 가능케 새롭게 변신을 이노베이션 변신을 시켜줘야 되고요. 비전을 제시해야 돼. 뭐가 되겠다. 그 다음에 책임의식, 너만의 주관적인 철학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럼 혁신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사적인 목표를 있어야 혁신을 이룰 수가 있어요. 목표도 없고 어떻게 혁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엑셀런 그들만의 특징적인 게 있어야 내가 타고나. 일과는 포용력이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자기만의 철학적인 주관이 필요한 것이다. 자, 리더십이 뭐예요? 나도 여러 선생님처럼 되어야지. 저거 이행만 선생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오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나도 저렇게 돼야지. 우리 사본 관장 있는데 나도 커서 관장해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 뭐야? 이게는 어떻게 해요? 평상시는 겸손하고 신중해야 되지만 이게시는 희생이에요. 희생이 두 글자로 죽음, 목숨을 내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고 물러나가야 된다. 이게 리더단 말이에요. 김성근 감독을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야구수 있잖아요. 1%의 희박한 가능성이 보이더라도 잠재 능력을 뽑아서 내 친자식처럼 계속 반복적인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된다. 손가락질 들어도 피하지 마라. 맞바람이 들어도 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결과물을 내가 다 집집어 씌우는 것이 리더십이다. 근데 요즘 보면 자기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이행만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 오면 방방 뛰어. 우리 선생님 와 좋아서 방방 뛰어야 돼요. 이거 동경산 선생님 오셨는데 제가 막 밤맛 없어. 아래 사람들 그렇게 하면 리더십은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훌륭한 지도자는 뭐냐? 내가 너를 안심하고 믿을 만큼 어떻게 훌륭한 인재를 골라내는 안목이 있어. 눈이 딱 보면 눈을 보면 알아야 돼. 아니면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각tuk수기정이요 정기경무래. 요한네가 옛날에 요한네가 그랬어요. 하여튼 밑에 백성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자세에서 물으니까 요한 명도 선생이 각tuk수기정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뭐 보직을 줬을 때에는 어떻게 안심하고 믿고 고도의 인내력과 자제력을 참고 견뎌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켜보고 칭찬해주고 실어줘야 돼. 3인으로 하여금 3인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정기경물이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처신을 잘해라 이게. 처신을 문어리는 벼슬아치는 문어리는 정기경물이라 처신을 신중하고 겸양하고 처신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진정한 지도자는 뭐냐? 침묵한 다수의 입을 열게끔 해서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다. 훌륭한 대화는 뭐니까 타인이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 리더십에서 훌륭한 대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능력은 뭐냐? 내가 딱 가면 박수 한번 여러분 쳐보실래요? 내가 가면 와 하고 박수를 쳐요. 능력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될까는 다음 주에 시간에 하는데, 자,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뭐냐? 가만히만 내가 있더라도 있잖아요. 뭐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두려워야 돼요. 도끼보다도 두려워야 돼요. 말을 안 해도 어떻게 믿어야 되고, 또 움직이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를 이게 부동은 경이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아도 당신은 나를 존경을 해야 되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신뢰를 해야 돼요. 부어는 신이라 그래서 끝으로 뭐냐?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불온이 이 어는 부월이라. 마지막입니다. 이 부월입니다. 부월 도끼부 도끼월을 쓰는 거예요. 도끼 칼날보다 더 두려우니라. 그런 사람은 좀 굉장히 찾기 힘들죠. 말 없이만 있어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성색지어는 함인 말랴라고 그랬어요. 소리성, 얼굴빛. 목소리가 크고 얼굴이 비치면 그 짓은 채 말단 하이가는 짓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강의 드리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